예, 나는 경훈이다. 이현철입니다. 오늘은 스탠딩 공연의 위험성과 비상구에 대한 인식 전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4일날, 인도네시아에서 저는 잘 몰랐는데요. 이 NCT 127, 127, 그룹이죠. 지금 굉장히 핫한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마 개최하다가 콘서트가 안전상 이유로 도중에 아마 중단됐던 내용이 아마 또 소식을 좀 들었는데요. 얼마 전 이태원 참사가 난 이후에 또 이런 요번에 큰 이제 사람이 돌아가신 분이나 사망하신 분은 없어서 천만다행이지만 만약 여기서 또 사람이 다쳤다면, 또 사람이 아마 사망까지 이르렀다면, 어떻게 보면 공연을 주최한 쪽이나 또는 공연자 입장에서도, 또는 우리 NCT 127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난처했을 텐데, 저는 이제 이 두 가지를 봤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잘한 거는요, 이 내용에 보면 팬들에게 이제 소통하려고 공을 나눠주며 이제 이런 시간을 가질 때 갑자기 이제 이 팬들이 멤버들을 가까이 보기 위해, 또는 그 공을 차지하기 위해서 달려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앞쪽으로 우르르 몰렸는데, 이때 도영이라는 분이 가수 그 그룹의 멤버겠죠. 태용이라는 분은 노래를 멈췄고요. 이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멈췄고, 이제 안전을 어떻게 보면 인지한 거죠. 위험을. 그리고 이 도영이라는 분이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밀지 않기로 약속하자. 직접 마이크로, 제가 용산 참사에 관련된 유튜브를 찍을 때도 말씀드렸죠. 행사를 할 때, 또는 콘서트장이나 공연장에서 실제 말을 하는 마이크를 잡는, 안전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공연자가 직접 할 때 효과가 좋습니다. 저는 지금 이러한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아주 큰 사고까지는 안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팬들은 아무래도 그분들을 보러 온 팬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 공연자의 말을 어떻게 보면 그 멤버들의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마 제가 볼 때 조금 간과한 것은 지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라든지, 또는 제가 볼 때 공연을 많이 봤던, 또는 공연에 대한 의식, 공연에 대한 어떤 질서 의식이 있는 성숙된 어떤 나라나, 또는 이런 쪽 나라가 아닌 경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물건 또는 공을 나눠줬다고 하지만 이게 굉장한 가치로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생일대에 자기한테는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 공을 하나 잡기 위해서 앞으로 뛰쳐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공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스탠딩 공연, 또는 앉아서 하는 좌석 공연에서도 스타가 어떠한 것을 나눠줄 때, 여러분들 야구장에서 아마 우리가 이제 처음에 오픈할 때 공 던져주고 할 때 서로 받으려고 난리잖아요. 홈런 치면 그 홈런 받으려고 서로 싸움하고, 서로 이렇게 서로 티격태격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무대에서 어떻게 보면 이 관객들을 컨트롤할 때, 내가 관객들하고 같이 뭔가를 노래로 같이 부르고 이런 것보다 물건을 나눠주거나 던질 때 관객은 더 미치는 거죠. 그 물건을 잡기 위해서. 특히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팬들은, 그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종교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아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정말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연장에서, 특히 스탠딩에서 어떤 흥분을 끌어올리는 말투나 또는 행동, 또는 어떤 이벤트, 이러한 것은 특히 대스타들이
또는 아주 광기가 아주 굉장히 올라 있고 마지막에 흥분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것을 던지거나 이러한 이벤트를 했을 경우에는 이런 어떤 안전상의 어떤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공연을 할 때 안전 담당자, 안전 총괄자, 그 다음에 공연을 관리하고 총괄하는 감독, 그 다음에 실제 공연자. 그래서 이 어떤 세 파트가 정확하게 서로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연을 하고 리허설 때부터 이렇게 하면 더 안전할 것인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마 코로나를 겪으면서 작년에 아마 2021년도에도 해외에서 뭐 사건이 있었죠. 이게 이제 어떤 사건이냐면, 이게 이제 이번에 NCT 사고하고는 조금은 틀린데요. 스캇 공연이었죠. 이게 이제 21년 11월인데요. 아마 이때도 미국에서 아마 코로나로 굉장히 힘들었다가 조금 풀릴 때 아마 이런 행사를 했던 것 같은데요. 트래비스 스캇의 에스트로 월드 뮤직 페스티벌이라는 거를 했었죠. 근데 이때는 압사 사고로 해서 10명이 사망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는 아까 이제 우리 NCT 그 멤버들이 바로 위험을 감지하고 중단하고 서로 마이크를 잡고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우리 서로 밀지 않기로 하자. 이러면서 계속 동요하고 안전에 대해서 계속 마이크로 안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지금 에스트로 월드 뮤직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이 시작부터 심각하게 과열된 관중의 정리가 안 되어 있던 모습이 나왔고, 그 다음에 콘서트 중에 위기에 벗어나 카메라맨 등 스태프들에게 상황을 알리려 하는 관객들의 모습이라든지, 또는 콘서트를 중단하라고 소리치는 관객과 이를 말리는 관중들이 야유하는 모습. 벌써 이런 거는 사고를 예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때 실제 노래는 계속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위험을 감지하고 피해 있다가 이제 이게 막 사고가 일어나고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많은 영상들이 터지고 뭐 이렇게 해서 사람이 압사 사고가 났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사고가 날 수 있을까? 아마 공연자 입장에서도 이러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관객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열중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현재 가장 중요한 관객과 그 다음에 우리 안전에 대한 중요성, 중단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끊을 수 있어야만이 우리가 정말 좋은 행사를 치를 수가 있거든요. 대범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단할 수 있는 것은 공연자 또는 총괄 감독 또는 안전 총괄자, 이런 분들이 과감하게 안전에 대한 판단을 하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이때는 계속 그 과열이 돼 있는데도 계속 노래를 불렀던 것이 아무래도 참사가 일어나게 된 어떤 주된 원인이 아닌가, 이런 걸 생각하게 됐고요. 실제 지금 우리 그 NCT 127 멤버들이 이렇게 아마 중간에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제가 볼 때도 이런 분위기에서는 정말 압사 사고도 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큰 사고로 번지지 않아서 너무나 다행이고, 그 멤버들의 빠른 대처, 그런 거는 굉장히 제가 볼 때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 경호 이 담당자라든지 또는 안전 총괄자, 앞으로 공연 기획을 하는 공연 기획자 입장에서도 이런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거. 그리고 특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 스탠딩. 이 스탠딩은요, 사실은 레이아웃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전 펜스를 아무리 구역을 나눠 놓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5명, 6명만 밀면 펜스가 그냥 넘어지거든요.
물론 이제 펜스를 좀 비싼 펜스를 쓰면 펜스가 잘 넘어지지 않는 것도 있고 그 펜스를 어떻게 보면 구조물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뭐 나무나 어떤 구조물 등으로 해서 아예 A 구역, B 구역을 넘어가지 못하게끔 만들게 이렇게 T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채꼴 모양이든지 이렇게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곳과 나갈 수 있는 곳을 따로 분리해 놓고 그리고 안에서는 합쳐지지 않게끔 하는 그런 어떤 구조물로서 만들어야만이 사실은 더욱 안전합니다. 근데 이 구조물들이 실제 우리 펜스를 우리가 이제 실제 뭐 마라톤 행사를 할 때나 이런 펜스를 빌려오거든요. 그러면 이 펜스를 빌려오는 것도 비용이 들고 펜스를 빌려오지 않고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구조물을 하게 되면 인건비부터 또는 자재비 사실은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탠딩에 대한 어떤 안전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는 어느 정도 경호원들 써서 가운데 중간으로 A 구역, B 구역을 나누고 중간에 라인을 쳐서 이 정도의 우리 경호요원들이 있으면 어느 정도 안전하겠지라는 것이 사실 지금까지 해온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보면 누구나 어떤 쾌락과 어떤 자기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어떤 표출하는 것이 더 앞으로는 과격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어나서 춤추고 하는 것이 많지 않았다면 지금은 누구나 당연히 일어나서 춤추고 흥분해서 뛰고 뭐 뭘 던지고 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이러한 이 관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스탠딩 공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기획 단계부터는 굉장히 안전 점검이라든지 또는 스탠딩을 하는 우리 구조에 대한 레이아웃, 그 다음에 스탠딩을 하면서 사람이 몸이 붓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내부에서의 어떤 범죄,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발생 시 어떤 체증할 수 있는 CCTV라든지, 우리가 이제 입구에서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 인원, 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거, 그 다음에 비상구를 A구역, B구역을 A구역은 A구역으로 들어온 사람이 A구역으로만 나갈 수 있게끔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안전장치를 해 놓아야 되고, 이제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팬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흥분해서 달려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앞쪽으로 몰리는 경우도 있고, 또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다 끝나고, 만약에 어떤 멤버들이 뭐 BTS 멤버라고 하죠. 그러면 이 BTS 광팬들이 있죠. 물론 대다수는 그렇지 않지만 어떤 나쁜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저쪽 A구역에 가면 우리 BTS에서 무슨 뭐 사인을 해줄 거예요 라고 누군가가 거짓말로 한마디 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어마어마한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경호원들이 확성기를 항상 들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왼쪽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네, 조심해서 천천히 뛰지 마시고요. 이렇게 자꾸 안전방송을 해 가면서 우리가 게이트에서 내보내고 뒤로 보내고 여러 가지의 업무를 진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상한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갑자기 불이야, 나가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뭐 화나지 않는 데서 좀 어두컴컴한 데서 갑자기 그러한 것을 외쳤을 때 혼란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경호원들의 포인트마다의 확성기 설치라든지 또는 확성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또는 그런 사람들을 미리 예견해서 주시하고 있고 잡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한두 사람이 막 그 흥분을 가하면 그 한두 사람 때문에 다른 분들이 전파가 되거든요. 이게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한 군데 올라가서 괜찮구나라고 안 막으면요, 그 다음 사람 끊임없이 올라오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맨 첫 사람을 막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 경호원들이. 그래서 그러한 거에 대한 굉장히 긴장을 하고 근무 포인트마다 항상 주시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무전기도 이어링을 우리가 끼지만
이게 이제 굉장히 스피커가 굉장히 이 공연장에서는 크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굉장히 무전기를 크게 해놓지만 잘 안 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서 사고가 나도 제가 앞에서 주시하고 있고 여러 번 두리번거려 보고 있는데도 옆에서 사고 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위에서 컨트롤 타워처럼 그 밑에서 보는 그 스타일과 위에서 어떤 높은 데서 관찰을 하는 것은 굉장히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도 보는 위치에서 어느 정도의 전체 관람객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높은 곳에 어떤 관망할 수 있는 장소를 꼭 만드셔야 되고, 또 거기서 전체 통제할 수 있는 통제 총괄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총괄자는 실제 지금 무대를 총괄하는 감독과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해야 되고, 그런 걸 연결되어 있어야만이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총감독과 연결해서 공연을 중지하고 바로 안전 총괄자가 마이크를 들 수 있다든지, 또는 총괄 감독이 마이크를 들고 안전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안내를 한다든지 바로바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시스템을 사전에 미리 맞추지 않으면 우리가 굉장히 예견되지 않는 상황은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탠딩 공연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스탠딩을 할 때는 꼭 이러한 것을 한번 검토해야 되고, 굉장히 많이, 그리고 특히 또 주변에, 특히 야외다라고 하면, 야외는 특히 경호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소방청이라든지 또는 경찰에 조금 협조를 받아서 여러 가지의 우리가 일어날 수 없는 또는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예견되지 못한 그런 상황을 대비하는 어떤 안전 점검,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상구에 대한 인식 전환인데요. 제가 이태원 압사 사고 제가 이제 유튜브를 찍을 때 행사장에서 우리가 이제 미리 우리가 이제 띠를 하면 이 띠에다가 자기가 나가야 되는 비상구를 적어주면 이 띠를 확인하는 띠이긴 하지만 내가 이쪽 비상구가 저쪽이구나라고 처음에 안전 총괄자가, 자, 우리 A구역은 나중에 비상 상황 시에 몇 번 출구죠라고 한마디만 물어봐도 손짓을 통해서, 그러면 벌써 A구역에 있는 사람이 나는 B1이구나, 나는 BC구나, 나는 A구나, B구나, C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런 겁니다. 공연 시작 전 문제가 발생 시, 또는 공연 시작 전에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절대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나오시게 되면 여러분들 뒷사람이 앞으로 포개져서 여러분들도 상상할 수 없는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라는 한 번 더 인지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비상구에 대한 위치를 인지시켜 주는 거.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거. 그 다음에 이 무대에 대한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거고, 이 무대의 안전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무대 쪽, 앞쪽은 이렇게 오시면 안 된다라든지, 그 다음에 밑에 전선이 있으니까 이 전선에 대해서 우리가 전선을 많이 이렇게 안전하게 덮어는 놨지만 혹시 주변에 이러한 것을 밟고 넘어지거나 또는 펜스를 넘어오다가 넘어지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다칠 수 있다라는 안전에 대한 어떤 경고라든지 안내 방송을 꼭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이 여러분들 공연장에서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비상구를 언제 확인하죠? 여러분들 건물에 들어갈 때마다 비상구를 확인합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들어간 곳은 알죠. 근데 내가 어떤 지하실에 들어갔을 때 내가 내려온 길 말고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신 분 많지 않으실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선진국의 대열에 낄 수 있는 우리 초등부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또는 유치원 때부터 유치원에 들어와서 비상구가 어딘지를 알려주고, 어디 집에 들어가면 어디가 계단이고 어디가 엘리베이터고,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본인의 습관, 이런 것을 누가 가르쳐 줘야 되죠? 어른이 가르쳐 줘야 되죠.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습관적으로
뭐 우리가 클럽을 들어가거나 또는 어디 뭐 술집에 들어갈 때도 비상구가 가까운 곳, 화장실이 어디지? 뭐 이제 이렇게 확인하는 습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내가 술을 먹다가 화재가 날 수도 있고 또는 술을 먹다가 옆자리에 싸움이 날 수도 있고 여러 상황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정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사전에 들어갈 때 비상구를 확인했다면 아무래도 우왕좌왕하는 게 조금 더 빠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술집에 가서 메뉴를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메뉴를 이렇게 메뉴를 오더를 받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이 오더를 받는 웨이터나 웨이트레스나 또는 뭐 주인께서 저희 식당은 비상구가 2군데입니다. 주출입구는 여기지만 비상시에는 저쪽도 출입구를 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먼저 얘기를 해주고 어떠한 것을 시키겠습니까? 또는 요즘은 이렇게 여러 가지 단말기로 이렇게 주문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단말기 주문을 하기 전에 우리 매장에 약도를 넣고 현재 본인 자리는 몇 번 자리고 몇 번 자리에서 비상구는 오른쪽 왼쪽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걸 봐야만이 5초든 10초든 이걸 봐야만이 주문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아이디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안전사고를 우리가 몸에 뵐 수 있게끔 이런 안전의식을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봅니다. 학교에서 이러한 교육, 내 자신이 이러한 생각을 하는 뭐 습관적인 교육,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가면 그 장소의 주인이 비상구가 어디 있고 여기는 안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여기는 위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안내하는 거, 이러한 것이 서로가 중복돼서 이런 안전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한국이 전 세계에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스탠딩 공연의 위험성과 비상구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도 좀 안전의식이 뛰어나신 분들은 소화기를 갖고 다니죠. 이게 꼭 내 차에 불이 나서가 아니라 내가 지나가다가 어떤 차가 불이 났을 때 내가 소화기를 끌 수 있다는 거, 이런 안전의식, 이런 거 정말 어떻게 보면 차가 나올 때 하나씩 그냥 넣어주면 어떨까요? 예, 이거 그렇게 차값이 지금 뭐 굉장히 비싼데요. 이거 뭐 몇만 원짜리 소화기 하나 넣어주는 거 그렇게 어렵나요? 이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어떤 기업의 가치 또는 우리 어떤 인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시대 정신, 안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탠딩 공연의 좀 위험성, 그래서 우리 경호원들이 이런 스탠딩을 준비할 때 과연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느냐, 좀 고심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비상구에 대한 인식이나 교육, 이런 것을 조금 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사실 제 유튜브가 제가 이게 뭐 뭐 많은 분들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제가 이런 관련된 저와 같은 어떤 경호라는 단어 또는 보디가드라는 단어에 어떤 자기의 사명감과 자기의 어떤 직업의식을 가지고 정말 이 가슴이 뛰는 이 직업을 가진 분들에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고, 또 조금 위험을 또는 개인적 리스크를 준비하는 일반인들이 제 영상을 좀 보면서 그나마 조금이나마 내가 조금 더 안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만들고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게 제가 막 시간이 많아서 또 사람을 좀 써서 이렇게 이 영상도 좀 재밌게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한번 시작하면 그냥 제가 NG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에 실수하는 것도 그냥 제 영상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그냥 중요한 중간중간에 그런 내용만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따서 좀 이렇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